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주차. 그래서 우리 전 과정에 딱 2분의 1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많이 지치신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올 줄 알고는 생각 못 했네요. 오늘은 W.S. 머윈, 이제 미국 시인이고, 사실은 제가 현재 생존해 계신 미국 시인들을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W.S. 머윈을 이제 엊그제 다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굉장히 선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인터넷 우선 이제 읽겠다는 시인이 있으면 이분이 모습이 어떠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진들이 우선 첫인상이 굉장히 이제 좋죠. 예.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이런 인상. 근데 이제 보니까는 올해 돌아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올 봄에. 예, 그래요. 그래서 전 뭐 짤막한 이제 정기적 사실을 한번 요약해 보면 1971년과 2009년도에 퓰리처상을 그러니까 2회 수상하셨네요. 지금까지 읽어온 시인들은 전부 다 퓰리처상 수상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2회. 참고로 4번을 탄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로버트 프로스트입니다. 예, 제일 많이 타셨어요. 2번 타셨고, 내셔널 북 어워드, 그리고 포엣 러릿. 이게 우리가 일단의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상들을 거의 뭐 연례적으로 타시는 것 같아. 우리가 연구하는 시인들은.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를 꼽아봤습니다. 거의 말년이실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읽게 되는 시들 중에 많은 시들이 요 시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The Shadow of Sirius라고 하는 퓰리처상 수상 시집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길게 잡아봤습니다. 뉴욕 시티에서 1927년생이네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하고 같으신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2019년에 91세의 나이로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우이 섬의 또 어느 부분을 가리켜서 하이쿠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 시의 형식 하이쿠를 따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말년을 거기서 쭉 거주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고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으로 이사를 갔다가 프린스턴 대학에 다녔었고 또 유럽 여행한 게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뉴욕 시티로 왔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된 경우입니다. 이분의 시의 형식의 특징, 우리가 또 여러 시인들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걸쳐서 살펴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점이라고 할까요? 그 시인들의 차이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에게서 주목되는 점은 indirect, unpunctuated nar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오죠.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직접화법, 관접화법 하는데 약간 간접화법 비슷해요. 직접화법, 관접화법 이렇게 묘하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문화, 영문법을 가르칠 때 직접화법, 관접화법 이렇게 문장 전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그게 간접화법 학터로 가면서 말은 또 직접화법처럼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마침표를 안 찍는 거.
근데 우리 한국 시인들은 전부 다 마침표 없애버리잖아요. 저도 사실은 많이 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시를 늘 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차이에 주목했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한두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이게 마침표를 없애는 게 과연 득이 될까?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마침표를 안 쓰냐 하고 동료 시인에게 물어봤더니 확장성 이야기를 해요. 이리 붙을 수도 있고 저리 붙을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확장성이란 말로 그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확장되는 측면이 있지만 모호해지고 불분명해지고 호흡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경우에 그것이 분명한 것이 분명하지 않아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시에서는 엄밀하게 구두점을 사용하는 거죠. 콤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영국 가서는 카머, 그다음에 세마이콜론, 콜론, 대쉬 다 사용하죠. 그리고 그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그걸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뭘까? 그러나 이 시는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펑추에이션을 없앴을 때 어떤 의미로 이게 확장되고 살아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논문을 안 쓰고 있지만 나로서는 그러나 그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됩니다. 주제적으로는 역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성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네, 반전 운동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부디스트 필로소피, 딥 이콜로지란 말이 있죠. 저도 정확한 개념 모르죠. 근데 이제 심층 생태학이래요. 그래서 이제 생태학에서도 이제 딥 이콜로지를 이야기하는데, 예. 그래서 환경 보호론자이고요. 직접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주제들이 시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여기 또 이게 주목할 만한 사항에서 일부러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주죠. 그 다음에 마우이 섬 있고 거기에 한 지역 이름이 하이쿠인데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다가 그 팜추리를 뭐 500종인지 막 그냥 그 멸종에 가까운 것들을 다 사들여하고 직접 심고 이렇게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이 존경을 받는 것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열 좀 받으시라고, 좀 상 좀 받고 그러세요. 글쎄 선생님이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거의 뭐 52, 54, 56 막 이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재밌어요. 예일 대학에서 주는 젊은 시인들에게 주는 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첫 시집이거나 아직 시집이 안 나왔는데 푸시해가지고 시집으로 만들게끔 만드는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유명한 시인들 보면 여기를 거쳐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임스 테이트라는 시인들 보면은 여기 와 있고 그래요. 또 연세대학에 내가 뭐 학교에 나가가지고 젊은 그 영문과 교수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일 영거 포이스에서 상을 탔다 그래. 그래서 내 제임스 테이트를 왔는데 자기도 안다 그래. 재밌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거 또 이런 게 있고요. 시로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계속 이어지죠. 참 이거 모르겠어요. 1971년에 Pulitzer Prize for Poetry for The Career of Letters, 사다리를 운반하는 사람, 이런 시집이 있네요. 시집 제목도 재밌어요. 여러분도 고민하잖아요. 시집 제목 뽑을 때. 그러니까 그게 시 제목보다도 더 그런 거죠. 또 볼링겐 프라이즈, 이것도 2년마다인가 이렇게 한 번 주는데 상이 좀 큰 상으로 예일 대학에서 주고 있고요. 또 월리스 스티븐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습니다. 내셔널 북 어워드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제 시집으로 됐고, 그다음에 2009년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리우스의 그림자로 필리처상 이 정도 하죠. 두 번 받은 거예요?
네, 필리처상은 2번 받았습니다. 저렇게 지각한 사람은 꼭 물어본다고. 자, 이제 시집이 많은데요. 그냥 제가 나열해 놨어요. 이걸 다 일일이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27년생이신데 52년부터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52, 54, 56, 한 2년 텀으로 계속 시집이 나옵니다. 근데 시집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부지런하시는 것 같아. 포에트리 컬렉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 나온 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네. 그 말미에 보시면 The Shadow of Sirius 그 2008 이분 나이 몇 살 때? 나한테 산수시키면 곤란합니다. 지난번 그 리코딩 된 걸 보니까 69세라고 해야 되는 거 59세라고 하고 있고 난 저한테 산수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젊었을 때 어떤 시를 썼을지 좀 궁금해요. 아, 요건 나이 드신 상태라고 봐야 돼. 75세 정도 돼요. 예, 예. 젊었을 때 시가 있으면은 그것도 재밌죠. 예, 초기 시 젊었을 때 시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기 시는 주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스승 이제 시인 뭐 이렇게 모범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시들이니까 이건 이제 자기 목소리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 상태에서 나오는 시들이라고 보여지죠. 또 프로즈 컬렉션이라 그래서 또 산문집도 많고 회고록도 많고 또 말년에 그냥 글 쓰는데 전념하셨는데 잠깐 한눈 팔고 나와 있으면 책이 나와 있고 이러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논문 중에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억과 자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갖추시고 회고록도 쓰시고 시의 주제도 그러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플레이스 연극 그것도 쓰시고 또 번역하는 것도 있고요. 참 부지런하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집이 Garden Time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마지막에 제가 지금 초점이 안 맞아요. 아침, 오전 내내 이렇게 책 보러 왔더니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근데 아마 시력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정도. 그래서 마지막에 요 시집을 그 부인에게 이렇게 구술로 해서 받아 적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특기할 만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집의 주제죠. 그게 It is a book about aging. 이제 노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Practice of living one's life in the present. 간단하게 써놓고 간 말 같은데도 이게 다른 시집에서도 요 주제가 나오고 요 부분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현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실천한단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것을 주제 속에서 탐색하고 있어요. 꼭 시적 주제가 아니라도. 그래서 나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낭만주의 전통적인 그 접근법에 의하면은 뭐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가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은 영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거예요. 없어지는 게 없다. 초월주의에도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오버소울이 있는데 오버소울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개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오버소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버소울 관점에서 보면은 없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래프 월도 에머슨은 유명한 시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것일 따름이지 살해당했다고 할 것도 없고 살해했다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만 있다 이런 관점인데 그런 관점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서 제 시선을 계속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줄이지만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현재에 대한 것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현재를
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우리에게는 현재뿐이다 랄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재가 또 현재뿐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과거와 미래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현재가 있을 수 있고 그 현재 속에 미래도 들어있고 과거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현재가 영혼 같은 현재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거 엘리엇 시에도 들어와 있고 엘리엇 시처럼 좀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막 그런 받침은 없지만 요 시인한테도 잠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앞으로 읽을 될 시에 보면 나이는 나이를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불교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떤 불교 관념을 가져와서 이해해 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후 세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 괴로운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음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라는 게 또 괴로울 수도 있어요. 몸이 힘들었어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초월이나 아니면 사후세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의존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나이를 모르는 어떤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교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서구적인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없는 거다, 이게. 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낭만주의적 자연관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나가는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겠다 하는 것이 오늘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그 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시인의 이제 사회적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대담에 나와 있는 건데요. I think there's kind of desperate hope built into poetry. 그러니까 시 속으로 이렇게 built into 그냥 이렇게 새겨져 들어가고 있는 어떤 반대말이잖아요. 어떤 절망적인 희망, 일종의 절망적인 희망.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것 같아. 그러나 희망을 버리면 안 돼.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야. 좀 묘한 말이긴 한데 좀 Now that one really wants hopelessly, one really wants to save the world. 그렇죠? one은 이제 일반주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hopelessly 희망을 크게 갖지 않고 희망도 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진짜 really 이렇게 원하고 있다. 그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파괴로부터 환경 오염으로부터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희망이 안 보여. 계속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살려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이론 그 운동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방향은 계속 파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So one is trying to say everything that can be said for the things that one loves, while there's still time, I think, the social role, don't you?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게 시인의 사회적 역할이 아니겠느냐. We keep expressing our anger and our love and we hopelessly 또 나오죠. Perhaps that it will have some effect. 우리는 화가 나죠. 왜냐하면 좋은 일을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세상이 이 말을 안 들어보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속 표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지구, 자연 이런 것을 계속 또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게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효과가 나기를 희망하는데 hopelessly 이런 게 꼭 따라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패시미스틱한 게 있어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분노를 터뜨려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희망이 없지만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아마 이런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고 그러나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꼭 당위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희망을 발견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적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눈앞에 있는 것을 미화시켜 버리는 거나 그 속으로 예술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현실의 압박 아니면은 패시미스틱한 속으로 휩쓸려 버리냐 그건 아니다. 여전히 현실 안에서 뭔가 긍정을 찾으려고 한다. 근데 그것이 당위론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발견하고 있다. 이것이 내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게 내 해석이에요. The world is still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뜻인데요. 세상은 여전히 여기 있다. 이 말에도 그 뉘앙스가 좀 붙어 있어요. 세상이 a kind of graceful urgency 이런 말도 누가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 이걸 시도 없이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이 시에 붙여진 이제 칭호 중에 하나가 Sorrow of Our Era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세기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미국의 초월주의 시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든 숲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그 2년간 생활을 하고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월든 폰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또 재번역되었고 출간돼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활동은 최소화해요. 먹고 살 일, 노동은 자기가 하는 거죠. 대신에 남은 시간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는데 고스톱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산책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자연과 대화 나누는 친구가 오는 것을 막지는 않는데 최소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 여유 있게 항상 자연과 이렇게 대화하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그런데 명상이라는 게 어디죠 굴 속에 들어가는 명상은 절대 아니고 그 자연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 안에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는 그 초월주의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oversoul 위에 있는 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다 깃들여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잠재된 어떤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은 그게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돼. 그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연 속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걷고 산책하고 대화하는 거, 자연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 안에 있는 어떤 오버소울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공장님, 석가님 다 같은 반열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소로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말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하는 측면은 분명하게 있다. 근데 초월주의자들은 낭만주의하고 쉽게 연결된 공통된 분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인 상태하고 어떤 영적 교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한에서는 우리 이제 W.S. 모인도 그렇고 지난번 읽었던 찰스 라이트 경우에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그 초월의 상태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요. 이제 짧은 시간이라 제가 그걸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유의한 것 같고 우리 또 한국 시인들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말년이신 것 같네요, 사진이. 지금 이것은 사실은 동영상입니다. 근데 시간 되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그래서 처음 여러분 읽겠다고 하는 시는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 제가 많이 다듬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제가 우리말로만 읽어봐도 곧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가 우선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한번 해볼게요. 닮은 꼴. 곧 그대의 생일이에요. 나 혼자 집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단추가 하나 툭 떨어지면 일단 실로 꿰어볼 마음이 들 만큼 귀가 큰 바늘을 찾아요. 기어이 단추를 꿰매 붙이고 나서 그대의 옛 사진 한 장 펼쳐들어요. 그런 일들을 항상 마법으로 해내던 그대. 그대가 멀리 떠난 후 발견한 사진. 어떤 방식에선가 아름다운 20대 때 그대의 모습. 다신 볼 수 없겠지요. 그건 내가 태어나기 9년 전 모습이니까. 그런데 사진이 갑자기 흐려졌어요. 얼룩 탓에 망가졌어요. 아마 수리조차 안 되겠지요. 내가 가진 것은 기억뿐. 우선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poetry reading, 시신 읽으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 약간 툭툭 던지듯이 이렇게 툭툭 던지고 나가요. 감정이입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드라이하게 이렇게 몰고. 곧 그대의 생일이에요. 나 혼자 집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단추가 하나 툭 떨어지면 일단 실로 깨워볼 마음이 들 만큼 귀가 큰 바늘을 찾아요. 기어이 단추를 꿰매 붙이고 나서 그대의 사진 한 장 펼쳐들어요. 그런 일들을 항상 마법으로 해내던 그대. 그대가 멀리 떠난 후 발견한 사진 한 장. 어떤 방식에선가 아름다운 20대 때 그대의 모습.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그건 내가 태어나기 8년 전 모습이니까. 그런데 사진이 갑자기 흐려졌어요. 얼룩 탓에 망가졌어요. 아마 수리조차 안 되겠지요. 내가 가진 것은 기억뿐. 이 시의 제목은 닮은 꼴입니다. 누구하고 누가 닮은 거죠? 엄마하고. 맞죠. 그러니까 엄마, 우리는 제삿날을 생각하기 쉬운데 서양에도 제삿날 있는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엄마의 생일 기억하죠. 그리고 아마 엄마가 있는 집에 와 있는 것 같아. 원래 계속 같이 살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엄마가 계셨던 그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죠. 단추가 하나 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그걸 다 꿰매 주셨던 거죠. 마법처럼. 그런 엄마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혼자 귀가 커야죠. 우리 눈에 실 끼어야 되니까 찾아가지고 기어이 붙이고 나서 이제 엄마 생각이 나니까 사진 한 장 펼쳐둔 거죠. 근데 자기가 태어나기 9년 전이 그러니까 처녀죠. 사진을 펼쳐둔 거죠. 너무나 아름답죠. 엄마. 그래서 엄마 그런 이런 어떤 방식에선가 아름다운 20대 때 그대의 모습 다신 볼 수 없겠죠. 그건 내가 태어나지 9년. 그런데 사진이 갑자기 제가 번역을 갑자기 흐려졌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흐름이 우리말로 읽으니까 자꾸 조금 뭔가 갑자기 뭐 환상적인 장면인가?
이렇게 됐는데 영어로 보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었는데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과거의 어느 순간에 어느 때 갑자기 이런 정도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 시제는 우리말로 옮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뜻이 잘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진은 나에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현재 완료니까 항상. 그런데 그 사진이 어느 시기인가 갑자기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룩이 낄 수도 있고 누군가 거기다가 뭘 이렇게 엎질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제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지만은 엄마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기 마련인 거죠. 근데 지금 눈앞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기억도 결국은 흐려지고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자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리조차 안 되고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억뿐. 요 마지막 행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I have only what I rememb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것이 가진 것의 전부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그대로 정확한 번역이긴 하죠. 내가 가진 것은 기억뿐. 이렇게는 해놨지만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죠. 따라와. 그래서 I have only what I remember. What I remember.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의 전부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근데 그 기억도 이제 사라져간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뭐 여기에서는 뭐 그냥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로 어두워진 후 영어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내 말은 a likeness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그 말을 약간 구어투적인데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Almost to your birthday, and as I am getting dressed alone in the house, a button comes off, and once I find a needle with an eye big enough for me to try to thread it, and at last have sewed the button on, I open an old picture of you, who always did such things by magic. One photograph found after you died, of you at 20. Beautiful in a way. I would never see, for that was 9 years before I was born. But the picture has faded certainly. Spots have marred it. Maybe it's past repair. I have only what I remember. 제가 살리지를 못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one photograph found after you died. 이것은 그 두 행 위에 I open an old picture of you. 요 문장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I open an old picture of you 했을 때 이 picture를 다시 받아서 one photograph found after you died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of you at 20 이렇게 간략하고 보이는 표현에서 of you가 어디에 걸리냐면은 a picture of 해도 되고 one photograph of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들을 하나씩 빼가면서 굉장히 간결하게 of you at 20. 그러니까 of you at 20. 요 한 행을 제가 어떻게 살려낼 도리가 없어요. 뜻은 다 살려냈는데 그 시인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점이듯이 뭔가 이렇게 툭툭 치고 들어오는 건데 of you at 20. 이렇게 되는 거죠. 20대 때의 그대의 이런 말이죠.
요거 이제 한 행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나이 들었을 때 모습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 20대 때 모습인 거죠. Of you in 20. 어머니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곁에 없는 거고. Beautiful in a way. 의도적이죠. Beautiful. 어떤 방식으로인가 너무 아름다워 엄마가. 이런 거죠. 그렇게 해놓고 I would never see. 그러나 그걸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 would는 이제 가정법 형태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랄까 간단한 단어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이랄까 이런 것도 좀 대가의 솜씨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lueberries after dark. 그러니까 밤을 맛보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어머니는 내게 말해 주셨지요.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란 걸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그토록 오래 전에. 그녀의 아버지는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옛날 돌아가셨고 머지않아 어머니가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가 그 뒤를 따랐는데 조금 후에 유일한 동생이 그리고 나서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라져 버렸는데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쉬운 듯 하면서 이게 좀 또 막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So, this is the way the night tastes. 그러니까 taste good 그러면은 맛이 좋다 이런 말이죠. taste. 이형식 동사잖아요. 불완전 자동사에서 taste 다음에 보호가 와가지고 어떠한 맛이 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the way가 또 앞에 so this is the way the night tastes. 밤이 어떤 맛이 나는 거야. 이게 밤이 어떤 맛이 나는 그 방식이다 이게 해놓고는 one at a time, not early or late. 전 여기서 너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막 생각을 하게 뭐죠? 한 번에 하나씩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이게 뭐죠? 밤을 맛을 보면은 이런 맛이 나. 이게 밤의 맛을 이렇게 그러니까 밤을 맛보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여기서 밤은 먹는 밤 아니고 깜깜한 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목이 Blueberries After Dark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맛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먹는 모양이다.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fter 다음에는 it gets dark 해도 되고 dark를 명사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두워진 후에 블루베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는 내게 말해 주셨어요. My mother told me that I was not afraid of the dark. 갑자기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노라고. And when I looked, it was true.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그래놓고는 How did she know so long ago? 이렇게 가버리죠. 굉장히 많이 건너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어머니의 그 불행한 역사, 죽음의 역사, 어머니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죽음들이 굉장히 간결하게 하나씩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she knew.
알고 계셨었다. 이렇게 돼요. She knew를 어디다 걸칠까요? 문법적으로. She knew. 알고 계셨다. 요 시에 know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페이지 맨 위에 How did she know? 요거에 대한 답이에요. 너무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걸리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그 말이에요. 그녀는 어떻게 아셨을까? 그녀는 알고 계셨다. 말 되죠? 이렇게 전체적인 틀이. 그녀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내게 말해 주셨지요.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의 어머니도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닥친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어둠의 힘에 눌려버렸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무너지거나 파괴됐어야 하죠. 어머니는 그걸 버텨내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버텨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낸 자의 눈으로 아들에게 뭔가를 남겨주셨겠죠.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아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을 읽었어야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가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을 어렸을 때도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엄마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근데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 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당신이 이미 인생을 그 어둠을 겪어내는 과정을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나를 닮았다면 나처럼 어떻게든 뚫고 나가겠지. 아마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이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첫 연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밤을 맛보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이게 뭔 소리죠? 일단은 블루베리를 먹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먹을 때 한 번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우리 왕창 집어 먹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 그 다음에 너무 느리지도 않게 늦지도 않게. 이건 마치 그러니까 밤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 테라스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막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그러긴 한데 그거다고 또 이제 중의적으로 고통이라는 게 한꺼번에 여러 개가 동시에 닥치면 누구도 못 해봅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게 밤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너무 빨리 와버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고통을 겪었어요. 거기에서 아직 상처에서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또 하나의 고통이 너무 일찍 찾아와 버리면 나는 쓰러지게 돼요. 내가 지금 하나의 고통을 겪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고통이 나에게 닥치면 그 고통은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고통을 내가 거의 이겨냈다고 할까요? 이제 겪어냈어요.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내성이 나한테 아직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고통을 완전히 씻어낸 건 아니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면역력을, 그 힘,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반작용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겪어내는 거 아닌가? 내가 붙여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이란 말도 멋진 말 같고 너무 늦지 않게, 늦지도 않게. 요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했는데 그런 거죠. 가령 천둥이 꽝 치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놀래요. 왜? 천둥이 치리라는 거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천둥이 치니까 엄청 놀라는 거죠. 근데 천둥이 막 계속 쳤다고 생각을 하고 꽝 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쳐도 별로 안 놀래죠. 그런데 천둥 친 다음에 너무 늦게 다음 천둥이 찾아와 봐요. 또 놀래요. 왜? 내가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내가 해석한 거예요, 그게. 어머니는 그걸 체득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지금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않게 블루베리를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서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생을 그렇게 보내는 것하고 관계했어요. 우리 앞에 읽었던 시가 닮은꼴이었어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닮은꼴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유전자인 것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들이하고 어머니하고 유대적 관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녀는 알고 있었던 구조에 초점이 또 맞춰져서 거기에 따라오는 페이소스가 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말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라는 응원군이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어둠을 이겨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맞이하렴.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않게 고통을 피하지도 말고 그러나 하나씩 이렇게 견뎌내면은 이 밤이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 밤을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래서 구문을 보면은요, 영어로 오셔서 맨 마지막 연에 보시면 with her father dead almost before she could remember and her mother following him not long after and then her grandmother who had brought her up and a little later her only brother and then her firstborn gone as soon as he was born. She kne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부대 상황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with 부대 상황을 계속 나열하다가 she knew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with 부대 상황이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상태의 처지에서 she knew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인과관계는 아닌데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니까 그런 쭉 일생 동안 이어져 오는 연이어 벌어지는 여러 죽음들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방식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내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둠을 이겨내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마지막 행 she knew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읽어주니까 이 시가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Blueberries after dark.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십니까? 아니, 블루베리가 조그맣고 까맣잖아요. 네네. 그게 다크하면서 그 밤의 색깔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이 동글동글한데 이 후룩 집어먹기가 좀 그래서 콩알 집어먹듯이 하나씩 먹고 또 먹고 이래야지 그걸 좀 먹는 방식이 일단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 저처럼 날아가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왜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한 번에 하나씩 제가 다른 논문에다도 써먹었어요. 한 번에 하나씩이란 말이 이렇게 멋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 정도. 그 블루베리를 맛을 보면서 하나씩 먹는 그
그런 상황, 전경이 이렇게 눈에 좀 일단 그 전경이죠. 밤에 어두워진 다음에 테라스에 나와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블루베리를 하나씩 먹으면서 이 정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옛날 이야기 해준 거지. 나는 알고 있어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넌 어렸을 때 그랬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만 했겠어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 계속 했겠지. 이제 그런 이야기죠. 저기 두 번째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가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말 맞나요?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엄마 자신이 아니 my mother told me 얘기를 해준 거죠. 아, 그게 아까 말한 그 indirect nar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은 my mother told me 그 직접화법처럼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그다음에 인용보를 써버리면은 I was not afraid of the night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일단은 간접화법이니까 이제 me하고 I하고 이제 일치시키는 방법이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덫을 없애버린다면 또 어떻게 될까도 모르겠어요. 그런 묘한 경우들이 나중에 보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법이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좀 그렇게 해결이 돼야 다른 말들이 좀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어머니한테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이 시의 화자는 이제 아들이죠. 아들을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가 엄마랑 그런 의문이 드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뭐 또? 저기서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예. 그 부분이 블루베리를 천천히 빨리 먹지도 않고 급하게 먹지도 않는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둠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늦은 밤도 아니고 이른 밤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제목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봐서 이렇게 아주 깜깜한 밤도 아니고,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네. 제목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블루베리를 먹는 속도보다는 그 어둠에 더 초점이 있는 어떨까? 아니요. 다 열어놓으면 더 재밌는 거지 뭐. 그래서 선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택 안 한 것을 뭐란가가 아니라 사실은 시인에게는 그런 게 다 의도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주는 게 더 차라리 맞는 거죠. 정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아주 재밌는 지적이니까 또 맞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머니랑 같이 대화하는 중이라도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저 낙이라고 했으니까 낙 자체가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그것들을 회고하면서 내가 블루베리라고 하는 어떤 불행의 아이덴티티를 하나하나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것을 굉장하게 써도 이게 좋은데 왜 이게 꼭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제 어머니가 많이 등장하고 어머니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겪었던 그 죽음의 상황들, 어머니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죽음들을 회고하고 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첫 연에서 나오는 장면을 이제 블루베리를 먹는 장면이니까 어머니하고 아마 먹는 것이다 하고 추정해 본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어머니를 계속 소환해서 얘기했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중화버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엄마의 부재가 더 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결국 그거죠. 아까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결국 같은 소리. 아까 읽었던 시도 그 닮은 꼴이라는 시에서도 엄마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엄마가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엄마가 있다도 있죠.
닮은 꼴이니까 내 안에 엄마가 확인되는 거다고 관계 있어요. 어머니가 인생을 뚫고 고통을 겪어내고 하는 방식이 자기 안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연결 지점들이 또 있어요. 불쾌한 상황이라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엄마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누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요 시의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느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돌아가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거 이제 부제로 보는 게. 소원한 거지 어차피. 예, 예. 현재형으로 만들지만 옛날에 소원해온 거지. 이제 어머니는 내게 말해 주셨지요. 요거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조금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추운 봄 아침? 네, 요걸로. 요것은 다시. 우리가 시가 짧으니까 또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개를 읽을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면서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시가. 주제가, 소재가 간단하고 익숙한 것일수록 그 안에서 어떤 깊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또 우리가 깊이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깊이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또 그 깊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뜻이 깊어야 되니까 이게 뭐 참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읽을 시는 추운 봄 아침, cold spring morning입니다. 이 시도 정신 집중하고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일단 낭독하겠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보였지요. 처음 이곳에 왔을 적만 해도 고요한 담벼락에서 저 아래 강에서 내가 알아차린 것은 바로 늙은 내 자아였어요. 그러나 자아에는 나이가 없어요. 당시조차도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기억보다 더 오래 전부터 그리 알아왔듯이. 5월 이토록 하얀 아침에는 하늘이 그 자체 외에 어떤 하늘도 갖지 못하듯이 5월의 안개가 가리고 있어요. 지금은 비어있는 헛간, 옹이 많은 호두나무들의 이기 낀 가지, 언덕을 따라 펼쳐진 초록 목장들을 가리고 있어요. 알지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숨어서 외치고 있는 새들을 알고 있어요. 추운 아침, 난 이곳 태생이 아니에요. 그저 오고 가요. 마지막 행을 조금 오다가 고쳤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오면서 읽어보니까 이것도 좀 어려워지네. 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추운 봄이 아직 봄은 왔지만 추운 아침이고요. 아까 나이에는 나이가 없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나이가 없을 수도 있죠? 자아에는 왜 나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곳에 있었겠죠? 다른 곳이라는 게 워즈워드식으로 아마 도시에서 살다가 간단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도시에서 살다가 자연의 품 안으로 여기에 왔어요. 근데 처음 올 때만 해도 나에게는 늙은 자아가 보였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한테 느끼는 것은 바로 늙은 자아였어요. 그러나 자기는 이미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뭐죠? 자아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당시조차도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기억보다 더 오래 전부터 그리 알아왔어요. 알아왔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담벼락에서 저 아래 강에서 이건 이제 자연의 풍경이죠. 근데 처음 왔을 때는 고요한 담벼락이나 저 아래 강이나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 늙은 자아가 보이는 거야. 내 늙은 처음 왔을 때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자아에는 나이가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5월
이토록 하얀 아침에 이게 이제 풍경 묘사로 들어갑니다. 일종의 이게 메타포예요. 그 이후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일종의 자기가 하려고 말하는 어떤 것에 대한 메타포로 보여요. 그러니까 5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5월이죠. 그리고 하얀 아침입니다. 안개, 5월의 안개가 들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자체 외에는 어떤 하늘도 갖지 못하듯이, 이것도 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 거죠. 하늘 그 자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갖지 못하듯이. S라는 지금 영어에서 지금 S가 제일 애매한 접속사예요. 뭐지, 이유도 되고 양태도 되고 추위도 되고 시간도 되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다 양태로 해놨습니다. 뭐뭐 하듯이 이렇게. 5월 이토록 하얀 아침에는 5월이고요. 안개가 꼈고요. 아침 시간입니다. 5월의 안개가 가리고 있어요. 뭘 가리고 있느냐? 지금은 비어있는 헛간이 있는데 헛간이 비어있어요. 근데 그걸 안개가 가리고 있어요. 또 옹이가 많은 호두나무들의 이끼가 끼어있는데 그걸 또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근데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안개에 가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안개 안에 호두나무에 이끼가 끼어 있고 헛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고려하세요. 자, 그래서 또 언덕을 따라 펼쳐진 초록 목장들을, 초록색이라는 걸, 그리고 안개 너머에 목정이 있다는 걸 안 보이죠. 안개가 가리고 있으나. 그러나 자기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 알지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숨어서 외치고 있는 새들을 알고 있어요. 새 소리는 들리잖아요. 새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새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추운 아침. 난 이곳 태생이 아니에요. 그저 오고 가요. 이 말을 왜 하죠? 일부러 마지막 행에다가. 이곳 태생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자, 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자, 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백을. 가려져 있지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걸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어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꾸 나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버스 타고 오면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이 돼야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때 이게 나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이어져서 시간이 흘러갈 때 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현재뿐이라면 나이가 있는가요? 매 순간 현재예요. 매 순간 현재. 내가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미래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내가 현재 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이가 먹을 수가 없어. 나는 항상 현재니까. 말 장난 같지만은 잘 생각해보면 또 말이 돼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현재, 지금 현재죠. 5월이고요. 안개가 끼어있고 아침이고 차갑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런데 저 안개 너머에 푸른 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헛간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소리가 들려오는데 새들이, 어떤 새들이 어느 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나는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속에 안개가 가려져 있고 안 보이는 것이 현재인데 그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충만 속에 있어요. 현재라는 게 가려져 있고, 그러나 또 일단은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충만, 어떤 내재,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시하고 다른 시들하고 또 연결 지어보면 이게 초월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 속에 뭔가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 뭔가 있다고 할 때 그걸 초월적인 걸로 볼 수도 있거든. 그걸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영속, 현재를 영원으로 연결하면 또 그게 이제 낭만주의인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 시간을 벗어나 있는 느낌을 주는 어떤 한 장면이에요. 근데 시간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이제 영원의 순간으로 갈 수도 있고 초월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면 시간 밖으로 가면서도 또 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엘리엇식으로 이야기하면 시간과 무시간의 교차점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과 무시간의 교차점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엘리엇식으로 설명하려면 이제 막 학위 논문을 써야 될 테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떤 체계적을 깔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풍경만 가지고도 그걸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풍경만 놓고. 그래서 이게 뭐냐? 늙은 자와 나이가 없는 자, 그것과 안개와 안개 속에 있는 풍경. 거기까지는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곳 태생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오고 가요. 내가 간 다음에 뭐가 남죠? 이 풍경이 남는다는 이야기 같아요. 예, 이 풍경이 나와요. 그리고 일단 이 풍경은 아름다운 풍경일 것 같아. 예, 막 그냥 숭고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같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황혼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이 어떤 교차하는 어느 지점을 묘사할 때 우리가 황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대낮에 햇빛 속에 사물이 그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태를 가지고 그걸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개 속에 있고 또 자연입니다. 일단 도시가 아니고 그리고 푸른 목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기억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든 없든 자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났었어요. 그런데 자연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연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온도간데 없네. 요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항상 이 자리에 있구나. 물론 자연도 변하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자연은 항상 그 전에 있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난 이곳 태생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오고 가요. 그러나 자연은 여기 있어요. 눈앞에 있는 자연, 바로 현재의 모습인데 그게 때때로 그렇게 보였죠. 처음 이곳에 왔을 적만 해도 고요한 담벼락에서 저 아래 강에서 내가 알아차린 것은 바로 늙은 내 자아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아에는 나이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던져버리고 미래를 밀어내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현재.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서가 하늘이 그 자체 외에 어떤 하늘도 갖지 못하듯이 이것도 좀 모호하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논리를 막 갖다 붙여보긴 했는데요. 다른 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단서를 이어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재미없죠. 요건 요 정도 할까요? 네.